안녕하세요, 솔트입니다. 오늘은 외국어에 대한 좀 얘기인데요. 외국어보다는 이제 통역기에 가깝겠네요. 제가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외국어를 얼마나 하세요? 저는 못해요. 예. 한국어도 어려워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해도 샌단 말이지, 발음이. 혀가 짧은 게 아닌데. 근데 영어는 오죽하겠어요. 제가 그나마 만만한 게 영어거든요. 영어하고 일본인 친구도 있고 이제 영어권 친구도 있어서 일본어도 쬐끔 이렇게 합니다. 쬐끔. 예. 근데 어쨌거나 디테일 떨어져요. 들리긴 좀 들려도 단어를 잘 알지를 못하니까 말하는 게 어느 정도에서 한계에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잘 말을 해도 잘 아는 단어도 역시나 이제 한국어도 발음이 이 모양이라 외국인이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하자. 전혀 이제 마음은 안 가지만 장난감 사는 게 저한테는 더 힐링이 되지만 수술을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해보자 해서 이제 통역기, 번역기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제품들이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고민하다가 구매한 게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지금 제가 뭐 며칠 전에 사서 뭐 잠깐 써보고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고 거의 한 달 됐어요. 구매한 지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제품이고 아무래도 어떤 여러 가지 요소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들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후기를 남기는 게 맞겠다. 그래야지 이제 참고가 진짜 되겠다라는 생각에 약 한 달 정도를 썼던 제품인데 이 제품 이름 이제 WT2 플러스라는 인공지능 통역기래요. 예. 인공지능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좀 더 얘랑 친하게 지내봐야 되겠지만 놀라운 것은 또박또박 그러니까 정자에 맞게끔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 말이 아니고 우리가 친구끼리 하는 대화처럼 말을 해도 자연스러운 대화들도 인식을 하더라라는 걸 보면은 AI가 맞긴 맞는 모양입니다. 가격대가 20만 원 후반대예요. 제가 얘를 살 때 처음에 많이 떨었던 게 그 돈이 없어서 떤 것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난감을 사는데 돈 100만 원 쓰는 건 쓰는데 잘 모르는 제품이고 제가 공부를 또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지겨우니까 그 돈이 좀 아깝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비싸게 느낌이 이렇게 체감이 많이 됐는데 써보니까 물론 이런 제품들 쓸만한 것들 대강 그 정도 가격은 나오는데 써보니까 그 돈이 아까운 투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요거 조금 빠르게 아무래도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제품에 대한 뭐 어떤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홈페이지 찾아보면 나오니까 홈페이지가 아니고 판매하는 저도 온라인으로 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WT2 플러스라는 제품 요거 검색해보면 나올 거고 이렇게 사각형이지만 동글동글하니 물에 불려놓은 어묵 같기도 하고 하얀 어묵 같기도 하고 마시멜로우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무게는 상당히 가벼워요. 들고 다니기 주머니에 넣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좀 재밌게 이렇게 톡 쪼개면 제품이 나와요. 이게 스틱처럼 뭐가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거 요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지문 모양의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자력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게끔 되어 있고요. 5핀으로 충전하게 돼 있는데 이게 충전을 한다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이제 젠더 역할 본체를 충전하기 위해서 연결 통로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자체에 배터리가 들어있느냐. 후자가 맞습니다.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계속 쓰고 계속 연달아서 몇십 시간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이게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만 뭐 쓰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의 배터리 타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계속 연이어서 이런 걸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패턴마다 그건 다르니까 알아서 그거는 계산을 좀 하시고 어쨌든 이걸 풀 충전을 해서 쓰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본체를 뺐다 꼽았다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써요, 패턴이. 그러면 15시간 동안 계속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 스펙이 그래요. 15시간 사용 가능하다 그러고 안에는 요걸 빼버리면 이어폰처럼 돼요. 그리고 빼는 순간 자동으로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에서 뽑는 순간 전원이 자동으로 켜져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말풍선, 이제 지문 같은 거 위에 보면 말풍선인데, 이 위에 보면은 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꼭 눈썹처럼. 말풍선이 눈이면 위에 눈썹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2번이에요.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1번이에요. 제가 1번, 2번을 왜 나누냐면, 조금 이따 이걸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제품은 블루투스 4.2, 블루투스 4.2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제가 볼 땐 최대 단점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블루투스 4.2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는 호환이 안 된다는 거니까 좀 제한적 호환이 있다는 거죠. 요게 조금 저는 이제 걸리는데, 이제 이거 말고 어플을 사용하는데, 어플을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둘 다 사용 가능해요. 예, 이쪽 부분은 또다시 장점이 되겠죠. 가리는 건 아니니까.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페어링 할 때 설정 들어가서 연결 들어가서 뭐 블루투스를 켜고 거기서 찾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블루투스를 켜놓으면 앱을 실행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무슨 설정 막 할 필요 없고 그냥 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다니다가 얘를 꽂고 그 어플만 이제 켜면 자동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길에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실제로 썼을 때 편리하고, 그리고 어플 자체에 몇 프로가 남아있는지, 이 이어폰 안에 배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배터리를 가지고 쓸 때는 케이스를 없이요. 케이스에 안 넣고 쓰면 5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으면 3배죠. 15시간이니까. 근데 이 이어폰 각각의 남은 배터리도 어플로 보여줘요. 제가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에 넣어서 쓰는데, 오늘 태블릿에다가 한 이유가 화면이 작아버리면 어차피 제가 한쪽에, 이쪽에 잠깐 뭐 띄워서 제가 보여는 드릴 건데, 그래도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태블릿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태블릿에 했다는 뜻은 스마트폰도 가능하고 태블릿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멀티 페어링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페어링도 스마트폰에도 되고 얘도 돼요. 그러니까 먼저 킨 쪽이 연결이 먼저 되는 거예요. 자, 모드는 3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렇게 3개가 보이죠? 동시 통역 모드와 터치 모드, 스피크 모드가 있는데, 동시 통역 모드가 정말 대단합니다. 뭐냐면, 자, 아까 1번과 2번으로 이어폰을 나눴는데 1번이 설정마다 좀 다르긴 한데 순서를 둬야 되니까 1번이 제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상대방 외국인 친구가 끼겠죠. 이걸 끼고 동시 통역 모드를 누르면 제가 하는 말 그대로가 그쪽에 전달이 되는데, 스마트폰, 지금 태블릿이지만 스마트폰에도 지금 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막 떠들고 있어요. 밑에 보면은. 예, 잘 안 보이죠? 예,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자, 에로라니. 자, 이런 얘기들을 뭐 하다 보면은 스마트폰에도 이게 뜨지만 텍스트하고,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해놨거든요. 영어로도 뜨고 한글로도 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상대방이 끼고 있는 이어폰에 제가 만약에 안녕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hi 또는 hello라고 나와요. 반대로 상대방이, 외국인 친구가 영어로 hello 또는 hi라고 말하면 한국어로 음성으로 나와요. 안녕,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통역기의 기능의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딜레이가 없느냐, 그러니까 실시간이냐. 이런데 동시 통역 모드를 써봤을 때 거의 제가 한 달 정도를 써봤는데 정말 빨라요. 말하는 동시에 같이 나오다시피 정말 빠릅니다. 빨랐고, 또 재밌는 거는 36개 국어를 할 수 있어요, 얘가. 뭐 저는 그 정도도 필요도 없어요. 영어하고 일본어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36개 국어에 84개의 액센트를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미국 영어랑 영국식 영어랑 또 다르잖아요. 발음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것도 디테일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고를 수가 있어서 그 점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다만 저한테는 쓸모없더라는 거.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36개 국어 안 해. 너무 어려워. 자, 어쨌든 동시 통역 모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뭐 어떤 터치 버튼 이런 거, 이거 지금 터치거든요. 지문 있는 거, 이 터치인데 이 터치 버튼 누르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상대방 말하고 나 말하고 이렇게 받아치고 또 받아치고 이렇게 계속 대화가 오가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태블릿을 보고도, 태블릿을 놓거나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해도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회의, 미팅, 바이어들과 미팅할 때 통역사가 없거나 내가 영어를 못할 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크,
그러니까 어디 단체나 어디 강의나 뭐 이런 걸 가면 제가 그럴 일은 잘 없는데 제가 강의를 가면 거의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외국인이 있는 곳에 강의를 해야 된다면 이걸 연결을 해놓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갖다가 마이크하고 스피커와 연결을 해놓으면 그대로 소리가 다 나갈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이 영어로.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행 갔을 땐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터치 모드라는 게 있어요. 터치 모드는 말 그대로 눌러야 돼요. 여기 보면은 버튼이 있어요. 이게 초록색이 1번입니다. 여기 파란색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앞에다 놓고 1번이 누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하이라고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도 누르면 안녕하세요, 뭐 하이, 헬로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안 들리죠?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들려드릴게요. 예, 이 음성들을 다 각각의 설정한 그 외국어대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영어로 제가 돼 있으면 상대방 영어권 사람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럼 그 얘기가 영어로 통역이 돼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이 이제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스마트폰 터치만 할 필요가 없고 그럼 계속 이렇게 한 대를 놓고 지금 태블릿이지만 조그만 거 놓고 이렇게 계속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옆에 달려 있잖아요. 얘기할 때 여기를 누르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안 보고 누르는 건데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모니터링이 되니까 여기 어디쯤이구나 라는 걸 아는데 근데 이걸 여기다 딱 대면은 이어폰 자체에서 어떤 팝업 느낌의 소리가 나요. 뭐 딸랑이라든지 벌렁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손을 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닌 건지도 알 수 있어요. 대각만 이렇게 대봐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있으니까 좀 사용은 쉽더라고요. 대신에 저는 이게 정확도는 더 높은 것 같은데 누르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동시통역 모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행을 가거나 친구를 만났을 때 이어폰을 건넬 상황이 좀 안 된다거나 잠깐 물어볼 때 여기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뭐 대단히 오랫동안 긴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이어폰 끼기를 좀 싫어하거나 거추장스러워 하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스피크 모드입니다. 스피크 모드. 얘는 안녕하세요. 이걸 껴도 되고 안 껴도 돼요. 안 껴도 되는데 지금 저는 낀 상태에서 이걸 한번 눌러봤거든요. 눌러봤는데 상대방은 안 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달라요. 보면은 초록색이 저고 파란색이 상대방인데 초록색은 이어폰 표시가 있고 상대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는 그냥 상대방의 2번 버튼을 눌러주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로 들리고 여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은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이 말 그대로 그거예요. 말할 때 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라는 정자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좀 생활적인 생활 언어로 얘기를 해도 웬만큼 알아듣는데 욕 같은 부분은 별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This is 별표 뭐 이렇게. 예, 아마 그거는 필터링이 되나 봐요. 필터링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 봐요. 자,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뭐 전문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지만 가끔 가다 보면 자막을 입히고 싶은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 자체에 자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또 뭐 알아보고 뭐 이런 게 귀찮더라고요. 귀찮고 또 제가 이걸 좀 알아보게 된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말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한국어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국어로 얘기를 해버리면 영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르는 단어들이 또 있잖아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걸 갖다가 텍스트로 남겨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학습을. 모르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좀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오가면서 이어폰 끼고 오가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걸 갖다 또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만 말하다가 좀 끊었는데 유튜브 쪽에 이제 자막을 외국어나 일본어 뭐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원한 게 36개 국어를 지원한다 했잖아요. 다른 언어들을 집어넣고 싶을 때 자막으로
거기도 유용해요. 뭐냐면은 말하는 거를 자체를 지금 이렇게 통역을 해버리면 세팅에 들어가면은 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력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내가 한 얘기들이 여기 들어가요. 상대방이 한 얘기도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걸 갖다가 이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메일로. 네, 이메일이나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메일로 보냈다면은 긁어서 자막에 그냥 붙여 놓으면 돼요. 그죠? 동영상 편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한국어로 하는 거는 잘 말씀드렸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라고 나오는지. 왜냐면 제가 떠드는 얘기만 지금 나오지 이어폰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들리시죠?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 지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번역이 빨라요. 통역이 빨라서 요거는 정말 여행 갔을 때나 외국인 친구 만났는데 디테일한 단어를 못할 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더 깊숙이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좀 상상을 많이 했어요.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런 부분 상당히 괜찮아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아니더라도 학생들, 조금 어린 학생들도 학습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알아봤는데 물론 이제 통역기 같은 것도 종류가 많고 내 패턴에 맞는 게 또 다 따로 있겠죠. 따로 있는데 제가 수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써보지 않아서 이게 더 좋더라 저게 더 좋더라는 비교 대상은 좀 없긴 해요. 근데 이걸 쓰면서 약간 환상이 생긴 게 다른 제품도 이 정도로 빠르나? 이 정도로 쓰기가 편하나? 뭐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더 보면 또 달라지겠죠. 이게 더 상당히 좋은 걸 수도 있고 평균 조금 높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인공지능 통역기라 그래갖고 그만큼 뭔가 좀 빠르게 나오기는 하네요. 이게 번역이 잘 되긴 하네요. 자연스러운 얘기도 잘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죠? 이제 저는 이제 학습용, 친구랑 대화용 요런 거로 괜찮더라. 뭐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폰이다 보니까 쓰기가 좀 편한 거. 요런 거. 제가 볼 때 이게 쓴 지가 한 달 정도 쓰면서 구매를 해서 2번이나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 업데이트 없었을 때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2번 업데이트 하니까 더 빨라지고 하나는 뭘 업데이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도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어떤 후관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관리를 좀 해주는 제품들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좀 재미있는 제품들을 찾아보고 적정한 기간 사용을 해보고 난 다음에 좀 진솔하게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그만 꺼지도록 할게요. 다음에 봬요.